인천국제공항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기계적인 안내 방송이 넓은 홀을 채우고 바삐 움직이는 승객들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메아리 쳤습니다. 겨울의 초입, 차가운 공기가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훅 불어 들어왔고 창밖으로는 수많은 꿈과 약속을 싣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비행기들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그 소란스러운 일상 한복판에는 곧 다가올 비극을 감춘 듯한 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27세의 박지민은 그 소란 속에서 홀로 느린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내용 캐리어를 힘겹게 끌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공허하게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 그녀의 배는 세상의 모든 시선을 끌 만큼 부풀어 있었지만 공항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녀에게 관심을 갖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에 갇힌 채 자신의 발밑만을 내려다보며 빠르게 이동할 뿐이었습니다. 지민은 마치 유리벽 안에 갇힌 듯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발걸음은 불안정했습니다. 춥지도 않은 날씨인데도 땀이 이마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텅 빈 공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낡은 회색 원피스 위에 검은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단순하고 우울한 색깔의 옷은 마치 그녀의 현재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꽉 움켜쥔 손 안에는 부산행 항공권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대한항공 501편 부산행 탑승이 시작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지민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불룩한 배를 감싸 안고 아래 십수를 잘근잘근 깨물며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보안 검색대 쪽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 걸음은 목적지를 향한 걸음이라기보다는 끝을 향한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지민에게 부산은 단순한 도착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산은 고등학교 시절 가족 여행에서 생애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일기장에는 부산 해변의 따뜻한 햇살과 파도 소리에 대한 묘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가장 행복했던 기억 속 장소에서 보내고 싶어. 그 잔혹하리만큼 아이러니한 희망이 그녀를 편도행 비행기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임신 사실을 안 순간부터 그녀를 외면했고 뱃속 아이의 아버지는 기혼자라는 추악한 진실과 함께 그녀를 버리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과 극심한 외로움, 그리고 출혈을 동반한 임신 합병증까지 모든 불행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지민은 더 이상 이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렸고 세상 역시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항 보안 책임자인 개다통 김도현 대구당 감찰관의 시선이 지민에게 닿았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감찰관은 30년 이상 공항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처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아왔지만 지민의 얼굴에서는 단순한 피로 이상의 무언가, 즉 파국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감지했지만 바쁜 일과 속에서 단순한 노심초사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김 감찰관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료탐지견 대감 영미였습니다. 영미는 3살 된 금빛 레브라도 리트리버로 병원 응급 상황이나 질병을 감지하도록 훈련받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였습니다. 평소 매우 침착하고 훈련에 충실한 영미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감지하는 데 특히 예민했습니다. 영미는 조용히 핸들러 옆에 서 있었지만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영미의 코는 지민이 내뿜는 미세한 땀과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출혈의 냄새, 즉 든담, 생명의 위협담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오직 본능만이 감지할 수 있는 절박한 신호였습니다. 지민이 보안 검색대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심장은 마치 멈출 듯이 요동쳤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안도감과 뱃속의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눈을 질끈 감고 빠르게 검색대를 통과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공항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롭고 절박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생명의 위험을 알리는 사이렌처럼 온몸의 털을 곤두쓰며 영민은 모든 프로토콜을 깨고 박지민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 듯 짖기 시작했습니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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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르릉. 영미의 핸들러가 황급히 목줄을 잡으며 영미, 조용이라고 명령했지만 영미는 명령을 무시하고 지민에게 필사적으로 지저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민에게 꽂혔고 시간마저 멈춘 듯한 섬뜩한 정적이 공항을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혹시 마약? 아니면 폭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지민은 절망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운명의 흐름이 단 한 번의 격렬한 짖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사적인 비극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공공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외침이 사실은 곧 다가올 기적의 첫 번째 예고편이었음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영미의 격렬하고 필사적인 짖음은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개의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생명의 줄을 붙잡으려는 혹은 곧 닥쳐올 재앙을 경고하는 고통스러운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박지민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해방감 혹은 포기가 뒤섞인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뒤엉켰지만 입술은 굳게 다문 채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순식간에 지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야? 마약인가? 아니면 테러범? 김도영 감찰관의 지시에 따라 공항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지민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무기를 향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근엄하지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검사를 진행해야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민은 미동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뿔이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체념 섞인 눈빛은 마치 이 모든 일이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음을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영미의 짖음은 더욱 절실해졌고 그 소리는 위험해, 빨리 라고 외치는 듯한 절규처럼 모두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공항 전체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린아이를 아는 엄마는 아이의 눈을 가렸고 비즈니스 여행객들은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의 시선은 흐릿하게 주변을 맴돌았고 그녀의 안색은 더욱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다음 순간이 닥쳤습니다. 지민은 한 손으로 배를 받치려 했지만 다른 한 손은 허공을 휘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오직 고통스러운 표정만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다음 순간 박지민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은 체구가 쓰러지자 영미의 짖음은 절박한 울음소리로 변했습니다. 출발 로비 전체가 침묵에 잠겼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오직 영미만이 진실을 아는 것처럼 슬프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쓰러진 지민에게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갔습니다. 공항 의무실의 응급대원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관들은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지견 영미는 여전히 흥분 상태로
코를 킁킁거리며 지민에게 다가가려 목줄을 잡아당겼습니다. 핸들러는 영미를 필사적으로 제지했지만 영미의 눈에는 순수한 걱정과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응급대원들은 지민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그녀의 얼굴에 씌워졌고 혈압이 측정되었습니다. 지민은 의식이 없었지만 얕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합니다. 혈압도 상당히 낮아요. 한 여성 응급대원이 긴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김도현 감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두 경찰관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상황이 어떤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탐지견이 갑자기 이 임산부에게 반응했고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불심적인 움직임은 없었지만 개가 무언가를 감지한 듯합니다. 보고를 들은 김 감찰관은 턱에 손을 얹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소지품은 확인했나? 김 감찰관이 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의료적 조치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김 감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민의 작은 캐리어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것을 검사해보게. 걔가 반응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두 경찰관이 지민의 캐리어를 가져와 내용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고 하나씩 짐을 꺼내는 그들을 주변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은 마약이나 폭발물 같은 위험한 물건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나온 것은 평범한 인부복, 세면도구, 간단한 화장품, 그리고 지민의 신분증과 여권뿐이었습니다. 위법하거나 위험한 물건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관이 김 감찰관에게 보고했지만 영미는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감찰관의 눈에는 의구심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무언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천천히 지민이 누워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응급대원들이 그녀를 응급처치하는 동안 김 감찰관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김 감찰관이 응급대원에게 묻자 상당히 위험합니다. 즉시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여성 경찰관이 김 감찰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찰관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 여성의 배가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제 눈에는 마치 가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김 감찰관은 미간을 찌푸리며 지민을 다시 보았습니다. 임산부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배의 모양이 조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 단단한 물체가 들어있는 것 같군. 다른 경찰관이 속삭였습니다. 임신을 가장하여 몸 안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도 있습니다. 김 감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의식을 되찾기 전에 정확한 의료검사가 필요하다. 일단 공항 의무실로 데려가 의사에게 진찰을 받게 하자. 비행기 탑승은 보류다. 구급대원들이 지민을 들것에 실어 의무실로 옮기는 동안에도 영미는 필사적으로 뒤를 쫓으려 했습니다. 핸들러는 영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지? 김 감찰관이 핸들러에게 묻자 모르겠습니다. 영미는 평소 매우 침착하고 훈련도 잘 받은 개입니다. 이런 행동은 처음입니다. 영미는 의료 탐지견으로 병이나 건강 이상을 감지할 수 있지만 이렇게 격렬한 반응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핸들러는 불안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김 감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명령했습니다. 저 개도 의무실로 데려가시오. 어쩌면 저 여성에게 정말로 의학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박지민은 경찰의 의혹과 함께 그녀의 생명을 감지한 영미와 동행하여 공항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경찰의 의심 속에서 영미의 절박한 울음만이 홀로 진실을 향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구원의 서막이라는 것을. 인천국제공항 의무실은 좁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긴장감은 공항 로비만큼이나 팽팽했습니다. 들것에 실린 박지민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그녀의 혈압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무실 내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서두르면서도 그녀의 겉모습에서 풍기는 수상함에 대해 속으로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김도현 감찰관과 경찰관들처럼 지민의 부자연스러운 배 모양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마약, 은닉, 가짜, 임신이라는 단어들이 맴돌았습니다. 의무실 내부는 차가운 기계음과 응급대원들의 낮은 목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김 감찰관은 의무실 문 밖에서 기다리며 상황이 빨리 정리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범죄 사건으로 종결되어 영미의 짖음이 엉뚱한 오해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만 공항의 평온이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곧이어 응급의학과 의사가 휴대용 초음파 장치를 들고 지민의 배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는 경험 많은 간호팀장이 지민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민에게는 들리지 않았겠지만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주문 같았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탐촉자를 지민의 배에 대자 희미하지만 분명한 영상이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의사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탐촉자를 더욱 깊숙이 눌렀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김 감찰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 선생,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혹시 안에 이물질이라도 발견된 겁니까? 의사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찰관님, 이 여성은 실제로 임신 중입니다.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고 김 감찰관의 눈썹은 찡그려졌습니다. 가짜가 아니라고? 그렇다면 영미는 대체 무엇을 감지한 거지?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깊은 미스터리로 변했습니다.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의무실 박복돼서 영미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핸들러가 필사적으로 영미를 붙잡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는 갑자기 문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걔를 안으로 들여보내주세요. 김 감찰관은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예? 탐지견을 지금요? 네. 이 개가 무언가를 감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의료 탐지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핸들러가 조심스럽게 영미를 의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자 놀랍게도 영미는 들어오자마자 극적으로 밀리다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영미는 지민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더니 부드럽게 코를 그녀의 부푼 배 가까이에 갖다 댔습니다. 그 행동은 격렬한 짖음이 아니라 마치 보호하려는 듯한 온화하고 사려 깊은 행동이었습니다.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놀랍군요. 이 개는 그녀의 위험이 아니라 두 생명의 위험만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두 생명이라뇨? 김 감찰관이 되물었습니다. 네, 임산부와 태아입니다. 초음파 결과 태아는 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며 무엇보다 임산부에게 태반, 조기 박리, 글렌과 심각한 내부 출혈음이 의심됩니다. 지혈이 되지 않고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만약 이대로 그녀가 비행기에 탑승했더라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영미가 아니었다면 박지민과 뱃속의 아이는 창공 위에서 손 쓸 틈도 없이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범죄를 감지하는 기계적인 존재라고 여겨졌던 탐지견의 짖음이 사실은 두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가장 절박하고 순수한 구조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오해와 의심이 지배했던 상황에서 동물의 본능에 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진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아마도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지민을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하는 동안 김 감찰관은 침대 옆에 얌전히 앉아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있는 영미를 바라봤습니다. 대단한 개로군.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지민이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뜨였고 혼란스러운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약했습니다. 간호팀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공항 의무실이에요. 안심하세요. 곧 병원으로 이송될 거예요. 지민의 눈동자 공포가 스쳤습니다. 안 돼요. 저는 부산으로 가야 해요. 제발. 김 감찰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박지민 씨, 당신과 뱃속의 아이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비행기는 탈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지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제발요. 저는 거기서 끝내고 싶었어요. 그녀의 나지막한 고백은 의무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명백했습니다. 박지민은 부산으로 향해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 했던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의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두는 영미의 지짐이 경고했던 위험이 단순히 육체적인 위험뿐만이 아니라 한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려 했던 정신적 절망까지 포함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침묵이 깨졌고 의료진은 더욱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팀장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격려했습니다.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과 아기 둘 다 살 수 있어요. 지민은 공허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더 이상 저항할 기력조차 잃은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 더는 버틸 수 없게 된 사람처럼 말입니다. 의사는 지민의 활력 징후를 재확인하며 혈압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부 출혈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라고 긴급하게 알렸습니다.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지민을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김 감찰관은 마지막으로 영미를 바라보며 핸들러에게 말했습니다. 저 개도같이 병원으로 가야겠어. 환자의 상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영미는 지민을 실은 들것을 따라 끙끙거리며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의혹과 동물의 본능, 그리고 절망에 빠진 한 생명이 뒤섞인 차에 구급차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하는 긴박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운명의 아이러니한 반전이었습니다. 박지민을 태운 구급차는 서울 도심의 혼잡한 도로를 가장 빠른 속도로 헤치고 나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자동차들은 길을 비켜주었지만 시간은 여전히 이 두 생명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지민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 옆에 앉아있는 영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술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영미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꼬리를 흔들었고 축축한 코끝을 지민의 손 가까이에 가져다 대며 슬프게 낑낑거렸습니다. 구급대원은 지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병원과 무선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혈압이 85까지 떨어졌습니다.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하며 태아 심박수도 불안정합니다. 내부 출혈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가느다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 아파. 구급대원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내부 출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속도를 더 높여주세요. 구급차가 최선을 다해 내달리는 동안 지민은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원이 그녀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입에서 희미하지만 절절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아이만 살려줘요. 나는 괜찮으니까. 끊어질 듯 이어지는 나약한 말이었지만 구급대원의 가슴을 강하게 옥죄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생명이 아닌 뱃속의 아기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두 분 다 살 수 있어요. 구급대원은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민은 마치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한 것처럼 조용히 지민의 배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따뜻함이 지민의 차가운 피부에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핸들러는 그런 영미를 보고 놀랐습니다. 훈련받은 탐지견이긴 했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공감과 깊은 감정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영미는 단순히 질병의 냄새를 맡는 것을 넘어 지민이 겪고 있는 절망과 고통, 그리고 뱃속 아기를 향한 모성애까지도 함께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구급차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지민은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와 산부인과 교수팀이 즉시 투입되었습니다. 그녀의 심각한 상태는 이미 병원 전체를 비상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영미와 핸들러 그리고 김도현 감찰관은 응급실 입구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병원 규정상 더 이상 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젠 의사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 핸들러는 영미에게 속삭였지만 영미는 지민이 실려간 복도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걱정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김 감찰관과 경찰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지민의 신원과 상황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박지민, 27세, 서울 출신, 신분증과 약간의 사적인 물품만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작은 쪽지 하나를 김 감찰관에게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쓰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김 감찰관은 쪽지를 읽고 이건 유서군이라고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두 침묵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지민은 자살을 위해 부산으로 가려 했던 것입니다. 김 감찰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가 그녀를 구한 것이로군. 그는 영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영미는 여전히 지민이 사라진 복도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상태를 느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수술복을 입은 산부인과 이 교수무가 힘든 표정으로 대기실에 나타났습니다. 박지민 씨 보호자 되십니까? 저희는 공항에서 왔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 감찰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 교수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태반 조기박리와 자궁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이 있었고 응급 제왕절개를 진행했습니다만 바로 그때 다른 중증 환자 수용 요청이 들어와 이 교수는 급히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시 한번 말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교수는 환자와 아기는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태반 조기박리가 원인이 되어 대량 출혈을 했고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긴급 제왕절개로 아기를 꺼냈고 수차례 수혈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산모는 중환자실에, 아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습니다. 아기는요, 핸들러가 물었습니다. 남자아이입니다. 조산으로 인해 호흡이 불안정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생존 의지가 강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생존 확률이 낮았지만 예상 이상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수의 말에 모두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민의 복잡한 사연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대기업에 다녔지만 임신 후 퇴사했습니다. 부모님은 임신을 거부하고 낙태를 종용했으며 그녀가 이를 거부하자 연락마저 끊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기혼자였으며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연락을 끊었고 심지어 낙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려 했다고 합니다. 지민은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 그리고 병증으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김 감찰관은 마지막으로 발견된 유서에 대해 언급하며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부산에서
생을 마감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영미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영리한 눈은 인간의 비극을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핸들러에게 전했습니다. 산모가 잠깐 의식을 회복했는데 이서 영미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김 감찰관과 핸들러 그리고 영미는 서둘러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 이제 막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지민과 영미가 중환자실에서 재회한 후 지민의 눈에는 이전의 텅 빈 절망 대신 희미하게 남아 생존에 대한 의지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육체적인 상태는 여전히 최악이었습니다. 응급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내부 출혈이 재차 발생했고 그녀의 활력 징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은 또다시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중환자실 문 밖 복대는 김도연 감찰관과 핸들러 그리고 영미가 긴장 속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대기하고 있던 영미가 갑자기 평정을 잃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이전의 격렬한 짖음이 아닌 고통과 불안에 찬 처절한 신음소리였습니다. 영미는 지민이 있는 중환자실 문을 향해 발을 동동 구르며 낑낑거렸습니다. 영미, 진정해. 핸들러가 필사적으로 영미를 안고 달랬지만 영미의 눈에는 순수한 패닉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알리는 듯 했습니다. 간호팀장이 영미의 소리를 듣고 급히 지민의 병실로 뛰어들어갔고 곧바로 비상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 상태 급변, 긴급 상황입니다. 지민의 혈압은 급강하했고 산소 포화도도 위험 수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외침이 복대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김 감찰관과 핸들러는 중환자실 문 밖에서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지친 표정의 이 교수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라기보다는 옅은 희망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간신히 추가 출혈을 막았습니다. 아직 위기는 계속되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핸들러가 영미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영미가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이 개의 경고가 아니었다면 저희의 대응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교수는 영미를 바라보며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본능이군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개의 경고가 없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을 겁니다. 지민이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져 안정을 찾아갈 무렵 병원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직원들, 구급대원들, 그리고 뉴스를 접한 일반 시민들이 지민과 아기를 위한 작은 선물과 카드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들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고독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연대로 깨지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깊은 밤, 지민이 마침내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감찰관과 핸들러, 그리고 영미는 서둘러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수많은 의료기기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희미한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미소 지으려 했으나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모두.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삶을 향한 의지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영미는 조용히 침대 옆으로 다가가 지민의 손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지민은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특히 너, 영미야, 정말 고마워.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김 감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 씨, 가족이나 연락하고 싶은 분은 없습니까? 지민은 슬픈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돈도, 도와줄 가족도. 이 교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있으니 지금은 회복에만 전념하세요. 지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영미,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 아이는 밤새 복돼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영미가 다시 병실로 들어오자 지민은 안심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미는 마치 수호자처럼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떨면서도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중환자실은 또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지민의 상태가 또 불안정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복되는 영미의 불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김 감찰관과 핸들러는 문 밖에서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수가 급히 도착해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수가 말했던 고비인가? 15분이 흐른 뒤 이 교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최악의 소식을 각오하고 있을 때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교수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의 상태가... 이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고 새로운 위기가 닥쳤음을 알리는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김 감찰관은 혼란 속에서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어둠을 헤치고 조금씩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하지만 지민과 아기에게는 어떤 하루가 될까요? 잠시 후 이 교수와 신생아과 의사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 교수는 감격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민 씨의 상태가 악화되는 동시에 아기의 상태도 급변했지만 두 사람 모두 동시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생아과 의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마치 서로의 생명력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같은 패턴으로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미는 갑자기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울지 않았습니다. 영미도 알고 있는 거군요. 핸들러가 속삭였습니다. 이 교수는 감탄한 듯 영미를 바라보며 정말 놀라운 동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민은 이 교수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가늘게 움직였고 영미가 침대 가까이에 코끝을 가져다 대자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파르르 움직였습니다. 이 교수는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지민 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합니다. 세 번째 수술 후에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방심은 금물이지만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생아과 의사 역시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4주 조산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순조롭게 회복 중입니다. 폐 기능도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감찰관은 지친 얼굴에 미소를 띠며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군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의 눈앞에는 분명 기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 식사를 위해 병원 카페테리아로 향했고 자연스럽게 지민과 아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고독했던 지민의 삶에 영미와 병원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알 수 없는 생명의 연결고리가 기적처럼 개입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적인 동시회복이라는 소식을 접한 김도영 감찰관과 핸들러는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병원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공항 대리석 바닥 대신 따뜻한 커피 향이 감도는 공간에서 그들의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박지민과 아기의 불확실한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구조 작전을 넘어 그들 자신의 삶에까지 깊숙이 침투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가 만약 회복한다 해도 이제부터가 진짜 힘든 싸움일 겁니다. 경찰관 사토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녀의 재정 상황과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김 감찰관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공항에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았지만 지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절망은 너무나 투명했고 그 절망을 막아선 것은 짐승의 순수한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단순히 처리해야 할 임무로 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김 감찰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와 공항 동료들이 작게나마 모금을 시작했네. 지민 씨와 아기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말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했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근엄함 대신 따뜻한 인간애가 어려 있었습니다. 핸들러 역시 힘주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훈련사 동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협력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미가 구해낸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함께 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연대가 절망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시작할 무렵 사토 경찰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민 씨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의 사건을 목격했던 누군가가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모양입니다. 화면에는 임산부를 구한 탐지견 영미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지민과 아기, 그리고 영미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넘쳐났습니다. 넷의 힘이군요. 때로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럴 때 사람들의 선의가 모인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김 감찰관이 말했습니다. 그 시각 카페테리아 구석에서 물을 마시던 영미는 때때로 중환자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마음속 어딘가에서 지민의 상태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낮이 되자 병원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공항 직원들, 구급대원들, 그리고 보도를 접한 시민들이 격려의 말과 함께 작은 지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들이 벽을 채우기 시작했고 마침내 오후 늦게 중환자실에서 희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박지민이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고 대화도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김 감찰관 일행은 급히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수많은 의료기기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전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는 그들을 보며 나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모두들. 영미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영미야, 정말 고마워. 나를 살려줘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김 감찰관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 씨,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당신과 아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민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교수가 태블릿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지민 씨, 아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기는 아직 어렵지만 화면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아기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작았지만 분명히 숨쉬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민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 있구나. 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아주 강한 아이입니다. 작지만 매우 활기차요. 지민은 화면에 손을 대려 했지만 거리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이런 엄마라서. 그 모습에 병실에 있던 모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교수는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괜찮아요. 아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지민은 화면 속 아기를 응시하며 눈물을 닦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 태양. 태양이라고 짓고 싶어요. 태양. 그것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태어난 작은 빛의 이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병실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영미는 옆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 아이는 분명 괜찮을 거야 라고 전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후 지민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살아가야 할 의지가 새겨지는 듯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희미한 햇살이 병실 전체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지민은 영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생명의 신비와 조건 없는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지민은 더 이상 고독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절망을 감지한 개의 본능, 그녀를 의심했지만 결국 그녀를 구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의 연대, 그리고 그녀의 삶의 어둠을 걷어낼 아기, 태양의 존재, 이 모든 운명의 아이러니하고도 경이로운 연결고리가 비로소 그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적인 회복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놓인 여정은 아직 멀고 험난했습니다.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박지민이 아기의 이름을 태양이라고 짓고 생존을 향한 희미한 의지를 내비쳤을 때 중환자실의 분위기는 마침내 무거운 절망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그 작은 이름이 가져다주는 무게와 의미를 그녀 스스로도 깊이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영미가 옆에 있을 때 가장 평온해 보였습니다. 영미는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마치 수호자처럼 그녀를 지켰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수많은 의료장치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육체적인 회복은 의사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아들 태양의 강한 생명력이 그녀에게 전이되었거나 혹은 이제 그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준 강력한 정신적인 힘이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병원의 사회복지사 탐나 씨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온화하고 친절한 미소를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민 씨. 저는 이 병원의 사회복지사입니다. 박지민 씨와 아기를 돕기 위해 왔어요. 탐나 씨는 지민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민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돕는 건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삶을 포기하려 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는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탐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명은 모두 평등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박지민 씨와 아기는 모두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 말에도 지민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족의 단절, 남편의 배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뿌리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김도연 감찰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민에게 인터넷과 공항 직원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민 씨,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항의 동료들, 경찰,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당신과 태양군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모금액이 모이고 있고 당신이 디자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택 업무를 제안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지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고독한 절망의 세계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선의와 연대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저를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김 감찰관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민 씨를 의심했던 그 순간 영미가 우리 모두를 구원한 겁니다. 영미는 지민 씨의 육체적인 위협뿐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던 절망까지 감지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들의 선의를 받아들이고 아들 태양을 위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지민의 정신적인 회복이 육체적인 회복만큼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믿는 절망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부산행 비행기를 택했던 것은 아이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뒤틀린 모성애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미의 존재는 그 견고했던 절망의 벽에 틈을 만들었습니다. 영미는 지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잠들어 있을 때나
고통으로 신음할 때나 영미는 조용히 침대 옆을 지키며 그녀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민은 그 존재를 통해 처음으로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깊은 사색과 사람들의 지속적인 지지 속에서 지민은 마침내 내면의 싸움을 끝냈습니다. 그녀는 간호 팀장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영미의 짖음을 무시하고 비행기에 탔더라면 저는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을 표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절망을 벗어나 생명을 선택하겠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김 감찰관은 복도에서 이 교수와 함께 이 사건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운명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마약이나 테러를 막기 위해 배치한 탐지견이 한 인간의 자살 시도와 생명의 위협을 막아섰으니 말입니다. 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미가 박지민 씨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뱃속 태아의 생존 의지까지 모두 감지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당신들을 움직여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지민은 이제 희미하게나마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약했지만 영미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태양아, 엄마는 이제 너를 위해 살 거야. 고마워, 영미야.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혼자였을 거야. 창밖에는 가을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아기 태양의 존재처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박지민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영미의 절박한 울음소리로 시작된 운명의 굴레는 공항 직원들의 따뜻한 모금과 시민들의 응원, 그리고 아들 태양의 밝은 이름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희망의 연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한 탐지견의 본능과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선의가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녀 앞에 놓인 길은 여전히 험난하겠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품에는 태양이라는 이름의 영원한 희망이 안겨 있었습니다.